송이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둘이서 벌기에 꽤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은 시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제 험담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휴대폰의 경우에도 서로 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개인 생활의 영역이기도 하고 딱히 남편의 휴대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파일이 남편 휴대폰에 있어서 남편이 잠들고 필요해 남편을 깨워서 보내달라고 하기엔 시간도 시간이라 차라리 확인을 하지 말고 남편을 깨웠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제가 파일을 확인하던 중에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눈에 들어와 보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지 손이 움직여 누르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며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자세히 보면 남편에게 시아버지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저와 남편은 다투는 일도 흔하지 않을 뿐더러 서로 잘 맞춰가며 지냈는데 메시지를 읽고 나니 뭔가 퍼즐이 맞춰지듯 남편과 싸웠을 때 들었던 말들이 메시지 내용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현재 남편과 저 서로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옮길 때쯤 아이를 갖자고 이야기를 끝낸 상태인데 시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왜 아이가 아직까지도 없는지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휘둘리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왜 끌려다니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돈 모으고 아파트를 옮겨서 더 큰 곳으로 가고 둘이서 모아서 언제 가냐고 화를 내기도 하셨어요. 시댁에서 지금 사는 곳에 올 때 보태주셨다면 몰라도 남편보다 제가 더 돈을 많이 해오기도 했고 크게 시댁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전세에 살고 있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매매해서 아이를 가지겠다는 방향이 틀렸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남편과 저 안정적일 때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부족하지 않게 키우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시아버님이 원하는 방향을 제가 여러 번 바꾼 일이 있어서 더 그러셨을 순 있지만 가스라이팅을 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결혼식에 오셨던 지인들이 저의 칭찬을 하시니 남편이 더 잘났다 아깝다는 얘기도 하셨던 분이고 신혼집 구할 때 가까이 살길 원하셨는데 남편과 저의 직장 근처로 집을 했더니 이때도 화를 내셨던 분이라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잡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남편이 휘둘리는 것 같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완강하게 막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시는 시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해요.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저만 이상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나마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끔 시아버지 험담도 하시는 분이지만 사이버지와 같이 계시면 또 조용해지는 분이라 쉽게 털어놓고 방향을 찾기가 힘이 드네요. 시아버지는 어느 순간 저를 병풍 취급하고 계시기에 남편과 관련된 얘기에만 저와 대화를 하시고는 저랑은 일절 대화가 없으신 분이기에 아이를 언제 갖게 될지 질문도 하지 않으시니 저희의 계획을 무조건 제가 의견 내서 남편은 저에게 휘둘려 아무 말도 못하는 줄 아시기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아마 저와 대화를 거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 저도 갑자기 저희가 이런 상황으로 임신을 미루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결혼한 지 1년 차 지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고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는 잘해주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한동안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 참다가 이제는 할 말을 다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한 적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서 남편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가 종종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하시거나 연락 없이 찾아오는 일이 있어서 남편과 크게 싸운 적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여러 번 시댁 관련 일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하며 내 부모님께 잘하면 나도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길 원하셨지만 지금은 조금씩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 싸움의 70%가 시부모님 때문입니다. 저는 서로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할 거면 각자 부모님께 효도하자는 주의이고 남편은 그걸 싫어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위에게 서운한 점이 있지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 사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가끔 불만을 이야기하고 남편은 저에게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 저는 남편에게 더 잘해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유로 남편과 싸웠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사소한 일로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내가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잘 알지 않냐고 나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신 때도 어버이날에도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사는 게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양쪽 가족 다 잘 살고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저에게 시부모님에게 잘하라고 강요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남편은 항상 양쪽 가족 다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서로 강요하지 말고 각자 부모님께 잘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혼까지도 고려해야겠죠. 그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주말 저녁 남편과 저는 또다시 시부모님 관련 문제로 싸웠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은 TV를 끄고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하고 싶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문제로 많이 싸웠잖아. 나는 정말 노력하고 있어. 시어머니 생신 때도 어버이날에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드렸어. 그런데도 왜 내가 항상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알아, 네가 노력하는 거.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잖아. 나는 양쪽 다 잘하고 싶어.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내 부모님께만 잘하라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부모님도 서운해하시지만 우리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말하지 않으셔. 그런데 시부모님은 항상 불만을 이야기하시고 그걸 또 나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너한테만 강요했어.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남편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로 각자 부모님께 잘하자고 했잖아.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 우리가 서로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우리만의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해. 남편은 나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우리 각자 부모님께 잘하자.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하지 말자.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께 각자 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남편도 나의 부모님께 조금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고, 나도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강요하지 않으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100% 모든 걸 맞출 순 없겠지만 서로 맞춰가는 게 결혼 생활이 아닐까 싶은데요. 빠르게 맞춰가는 게 아닌 천천히 하나씩 맞춰 가보려고 해요. 저는 40대 남성으로 지방 중견기업에서 연봉 적지 않게 벌고 있으며 30대 중반의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아내가 임신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모가 뛰어난 편으로 처음 접근할 때는 무척 무시당했지만 끝까지 매달린 끝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국 임신 4-5개월 차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우리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쳤다며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외식이나 선물로 달래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 우리 사이의 잠자리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아내는 아이 때문에 못한다고 하거나 살을 빼오면 해주겠다고 하며 피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자궁 내 피임 기구를 시술했지만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결국 1년에 겨우 한두 번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고아처럼 살아왔기에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 나오는 술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과 회사만을 오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차가 낡았다며 새 차를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 더 탈 수 있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좋은 차가 필요 없지 않냐고 하자 아내는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며칠을 괴롭혔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고, 낯선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다정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결국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다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바람을 핀 것이 맞냐고, 잠자리를 가졌냐고 하니 당당하게 맞다고 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화가 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의 뺨을 3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칼을 들어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려다 몇 가닥 잘리는 걸 보고 멈췄습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내가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아내에게 욕을 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물건을 부수었습니다. 1시간 동안 추궁하며 상간남과 삼자대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가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수백 번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아내에게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보니 이미 모든 전화 목록을 지워버렸습니다. 큰애와 작은 애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돌변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왜 집을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자 장모님은 왜 핸드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며 화를 냈습니다.
처형에게 전화했지만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했지만 제부도 때렸으니 따로 봐야 한다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나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나를 무게중심 가족에 돈 벌어오는 기계로 여겼던 것입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취학인 둘째가 엄마가 없다며 울었습니다. 어릴 적 내 모습이 떠올라 엄마에게 전화해달라고 보채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을 챙기고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는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둘째의 머리를 묶어주고 옷을 입히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전화해서 아내와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모님은 이혼할 거냐, 용서하고 살 거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전혀 잘못한 기색 없이 당당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는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나에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 충실하고 외도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아내는 양말과 팬티를 뒤집어 놓지 않기, 옷을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기 등을 적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되는 상황에 장모님도 나에게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애 방을 꾸며주고 아내와 합방하려 했지만 아내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 상간남과 차단시킨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철없는 두 아이를 데리고 기독교 이단 사이비 종교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은 내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 애가 정말 내 아이가 맞는지 의심도 듭니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친자 확인을 하려 했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와 나 모두에게 큰 충격일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이때까지 고생하며 꿈꿨던 소박한 가정이 깨질까봐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칠까봐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